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평생학습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도 했고, 또 평생학습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교육과 함께 또 성인들의 노인을 포함하는 학습과 교육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이제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평생학습인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제 교육은 아동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생교육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교육의 연장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학교 교육은 어떤 것인지, 학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놔야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서 새로 나아가려는 평생학습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현재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과 같은 학교, 말하자면 법으로 누구나가 다 이 대개 나라들이 이제 6살이 되면 학교에 취학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의 그 부모나 보호자는 그 아동을 반드시 학교에 취학시켜야 된다. 취학시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돼 있죠.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벌금도 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의무 취학이죠.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필요를 하는 지식과 가치관과 이념과 기능과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형적인 국가 교육 과정을 유지하는 국가인데,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여하튼 학교가 누구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또는 그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그 공공 시스템이 관리를 하죠. 교육 과정을 정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도 아무나 와서 교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자격을 주어서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만 교사를 하도록 하죠.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은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국가가 또는 그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가치관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이죠. 좀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십니다만은 지도와 감독, 타율적 학습, 그리고 학습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 그리고 학교가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우리가 또 늘 생각합니다. 아니, 스스로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자율적 학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얼마 전서부터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자. 게다가 이제 또 학교에서만 공부하느냐, 학교 밖에서도 공부하자.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학교는 지도와 감독, 타율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하는 학습을 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구가 더 이상 지구 위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종말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협력하면서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학습을 하자 그랬는데, 그 평생학습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리되고 통제되는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력해가면서 학습하는 그것에 기초를 둔 평생학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1세기의 특성은 학습시대 또는 학습사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의 특징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1년 11월에 포항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아직도 그 문제 다 해결이 안 됐는데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그 피해들이 다 해결이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수능시험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때문에 그냥 많은 그 지역 학생들이 뭐 정신이 없고 한데 어떻게 수능시험을 본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교육부가 딱 그 시험 전날 안 되겠다. 일주일 연기한다. 그랬죠. 근데 연기를 하기로 하는 뭐 필요해서 그렇게 잘 했는데 그때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입시 준비하던 그 학생들이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 그러니까 그 길로 튀어나가서 자기네 집 안에 있는 또는 뭐 아파트 뒤에 있는 휴지통을 다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이미 내버린 입시 준비 책하고 이 입시 준비 노트를 전부 뒤져서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왜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날 다 버렸을까요?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아니, 준비는 다 했어. 내일 이제 시험 볼 거니까, 아이고, 이건 언제 내가 다시 보겠냐? 이거 시험 준비하는 거를. 쓸데없다 해서 내버렸는데, 아니, 이게 일주일 연기됐다니까, 다시 봐야지. 도로다 가져왔죠. 그러면 다시 시험 봤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또 결국은 또 쓰레기통으로 갔을 것입니다. 학생들 생각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거쳐가야 되는 그냥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학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시험은 교육이 아니다. 시험은 진짜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500년 전에 율곡 이이 선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인데 사실 이 양반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과거의 장원을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것을 이 양반은 9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구도 9번, 구도 장원공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9번이나 장원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조 임금이 이 선생에게 묻습니다. 경은 그렇게 과거에 참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공부가 제일 좋던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이 과거 하면서 읽고 쓴 것은 과거 준비하면서 읽고 쓴 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그 뒤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항 대지진 때 입시 준비한 노트 내다 버린 애들 생각이나 율곡 이 선생의 생각이나 뭐가 다릅니까?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진짜 공부는 따로 내가 한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이 선생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시 또 500년 거슬러 올라가서 한 1000년 전에 고려가 중국의 과거 제도를 도입해 와서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오면 요새 말로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을 차려서 이제 공부를 시키면 그 애들에게 과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 그 젊은이들이 과거 합격률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학교의 과거 합격률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에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말하자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학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보다는 학원에 더 의존하고 그걸 통해서 과거에 합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 초기에 이걸 개혁해야 된다 해서 개혁을 하죠. 그래서 학교 교육, 성균관에 더 이제 치중하고 이렇게
또 향교도 이제 중등교육기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그 향교에서도 열심히 이제 교육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가고 그랬는데 그러나 조선도 이제 전기를 지나 이제 중기로 들어들면서 역시 그 각 지역의 이제 그 지역 사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서원이죠. 서원이 말하자면 사설 학원이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관직을 살고 나온 분들이 거기에서 과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과거를 하고 하니까 결국 서원이라는 이 사설 요즘 말로 하면 학원이 그냥 뭐 전국을 그렇게 이 과거를 지배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사학이 우리의 과거 시험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개혁해야 된다. 이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다산 선생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건 개혁해야 된다. 뭐 하지만 좋은 채로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1000년 지나서 우리가 해방 후에 또 학교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교육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해왔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시험 준비 교육, 우리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고 난 그 준비했던 책이나 준비했던 노트는 내다 버려도 뭐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학교 교육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200년 전에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산업국가가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말하자면 산업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한 국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기술, 그러한 뭐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가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식도 그런 것도 다 획일적이 되고 통일된 가치관, 관념화된 이 지식, 교사와 학교를 국가가 통제하고 타율적으로 등등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걸로 끝. 이제 성인 학교에서 공부한 뒤에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직업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지난 200년 이후에 근대 국가에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19세기와 20세기의 교육의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서 더 증폭된 것이죠. 그런 특징이 아까 얘기한 이런 획일성, 통일된 지식과 가치관, 관념화된 지식의 암기, 그 국가의 통제, 현실 사회와 유리된 환경, 뭐 성인기를 주면 종결교육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래도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개성을 더 강조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돼 나간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좀 더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나쁜 쪽으로도 됐는데 우리는 어느 편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1000년 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전통의 역도 그러한 잘못된 전통은 또 사회 전체 구조와 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한국은 그런 학교 제도가 더 부정적으로 더 증폭되고 더 이제 나쁜 것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공교육이지만 교육비는 사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는 학교에 내는 수업료도 있지만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건데 무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그것뿐입니까? 사교육에 학원에 내는 무슨 뭐 이렇게 개인 지도받는 무슨 뭐 그 가정 방문하는 시험지 지도 뭐 등등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가정으로서는 다 교육비인데 그것이
공공의 재정으로 쓰는 교육비보다 우리는 그 가계에서 내는 사적 지출 교육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매우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모적으로는 교육이 공교육이지만 교육의 운영은 공공교육이 아니라 사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문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도 입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특히 더 강하게 입시 교육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뭐가 더 오는 거냐면 대학 입시가 입시를 통해서 대학이 중등 및 그 이하 초등교육을 강하게 지배하는 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학생을 뽑을 때 극단적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시험 문제를 내서 뽑을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대학 본고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거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서 그 성적 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뭘 공부하겠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려나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대학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한 것이 소위 내신제라는 것입니다. 내신제는 뭡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뽑자. 그러면 진정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뽑자 그러면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더 치중하겠죠.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활동,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록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아주 학생으로서 잘 지냈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런 걸 추출로 만들면서 이런 특징을 이 학생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참고해서 뽑으면 학생은 시험 준비든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대학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에 이제 종속되는 이제 입시인데 여기는 조금 이제 복잡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신제의 그 성적을 진정으로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그대로가 아니라 대학에서는 그걸 대학이 원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뽑기를 원하고 또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또 그 밖에 이제 학교 교권 교육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기록부라고 그러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또 엉뚱한 요인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일종의 부정적인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공정한 문제가 돼서 특히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아주 심한 타격을 주고 충격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입시 제도를 대학기만 지배해서도 안 되겠지만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대로 그것이 공정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대학에서는 또 성실하게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는 이러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무슨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올바로 가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진국 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럽고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시 중심 이 교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하고 올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너무 내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문제는 입시가 이제 주목적이다 보니까 사교육이 이제 번창을 하고 사교육이 번창하다 보니까 또 가정의 또 교육비는 또 그만치 높고
또 하나 우리의 특징이 하나는 애초부터 우리가 학교 교육을 공교육 제도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부터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교육기관을 제대로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들을 많이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죠. 뭐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공립학교를 많이 설립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그 자리들을 사립학교가 세웠으니까 사립학교의 공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만 의존해온 우리의 기본적인 교육의 해방 이후의 교육의 역사는 우리가 마땅히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사학들이 지금 이제 초중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공립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만은 대학은 여전히 지금 사립이 비율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죠. 여기에다가 교육 재원 대부분 이제 개인 부담이다 보니까 또 사립대학은 또 거기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 학생 수가 확보가 안 되면 사립대학은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대학들이, 말하자면 이제 주로 사립대학들이 생존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원을 이제 채우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대학 중에 이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가는데,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현재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의 나라의 이제 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 대학원 진학률까지 높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은, 교과 성적은 높습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교과 시험 훈련을 열심히 시키니까 교과 성적은 국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아주 탁월하게 높은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과 성적은 높은데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그렇게 공부 잘하면 공부가 얼마나 즐거워서 그러겠냐? 근데 공부가 싫다니 그 참 이해할 수 없네, 한국 학생들. 그렇게 싫은 공부인데 어떻게 또 그 성적은 높으냐? 근데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교육의 이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이야, 이거 한국 교육은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되겠다. 한국 교육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안 되겠다.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느 나라 교육부 장관은 서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네나라 돌아가서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여기 한국 교육 좀 어떻게 좀 배우러 왔더니 한국 교육은 전체 배울 게 아니라고 서울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해서 우리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분개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뭐 분개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면 학습 활동은 끝난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학습 흥미도가 낮고 공부는 재미가 없는 것이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재미가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다시 이 공부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을 다짐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시 공부를 그게 공부다, 학습이 그러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학습은 싫다, 학습은 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잘못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서민들의 학습 무관심, 학습 기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인류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직업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의 성인들은 아이고 제발 이제 나 학교 졸업했어. 근데 공부는 이제 그만이야.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율도, 독서율 시간도, IT 기기의 지적 활용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가 싫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공부하기가 싫어졌으면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학교 교육이 지나친 입시 교육을 통해서 지나치게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희망과 개성을 무시하는 소위 주입식,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정답주의 교육입니다. 딱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것만 맞추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정답주의 교육에 몰아넣기 때문에 싫은 것이지요. 누구라도. 그걸 1년도 아니고 그냥 7, 8년씩 12년씩 해보십시오. 싫지요.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야말로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교육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서 새로운 학습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학습사회로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학습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